그 다음에 채권자 측이 이김으로써, 그러니까 은행 쪽이 이김으로써 유치권이 허위의 유치권이었다라고 결정난 게 일주일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경매 진행하기 한 달 전부터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 이겼다면은 더 많이 붙을 건데 설마 일주일 전에 판결 난 거를 가지고 이걸 알고 들어온 놈이 있겠어? 라는 생각도 속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14명, 15명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 보면은 아는 놈은 다 알고 있죠. 왜냐면 요즘에는 손가락만 까딱해도 스마트폰에서조차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보는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봐서 어떻게 되는 세상은 아니다라고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신을 100번, 1000번 더 해도 내보내는 거, 국가를 이기는 놈은 없더라라는 얘기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잠깐만요. 자, 세 번째, 시세조사를 잘해도 또한 부자 마인드를 갖추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입니다. 입찰 하루 전 입찰할 물건지 현장을 방문,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시세 조사를 하는데 어떤 중개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전문적으로 입찰하여 부동산 중개사에 넘기는 꾼들이 있는데 그들은 500에서 1000만 원까지만 먹고 바로 넘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다른 중개사는 현 물건의 시세가 1억 초반대인데 입찰 시 1억 이상은 써야 낙찰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하고 지나쳤지만 그 근거를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낙찰받지 못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특정 지역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 세 번째 추론은 전혀 근거도 없고 부자 마인드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기억하십니까? 그날 이게 이제 우리가 시세를 1억 2,500을 받고 최저가가 6,100이었습니다. 6,100이게 된 이유는 유치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6,100까지 떨어졌던 것이고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6,100이라는 숫자는 의미 없는 숫자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람인지라 6,100을 쳐다보고서는 어떻게 9,000을 쓸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죠? 어떻게 이 작은 거를 3,000 이상씩 써? 라는 강한 저항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골랐을 때 6,100이라는 숫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고 왔는데 이런 생각을 나중에 던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오는 어떤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죠. 6,100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6,100을 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청사진을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물건을 내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다른 PT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과정이 군데군데 쪼개져 있다. 그죠? 여기저기 잠수함의 경납곡, 잠수함의 경납 해치처럼 공간이 짜개져서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훈련이 끝나면 하나의 문을 열듯이 하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매뉴얼화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떤 뭉뚱그려지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벽을 쌓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 과정에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감정과 추론이 배제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매 초보와 경매 문외한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옵션들 있죠? 그 생각이 경매에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터득해 왔던 기본적인 어떤 경험치들은 이 투자의 기술 쪽에서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 없는 사고방식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두세 달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세조사 훈련할 때도 또다시 자신의 가치가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시키면서 주관화, 객관화를 두 가지를 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을 배제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 경우가 이제 자기 생각을 배제해야 되는 룰을 어긋나고, 그 다음에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지 말아라라고 하는 강력계 형사처럼 굴어라라고 하는 어떤 구결을 위반해버린 것이죠. 인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버린 나머지 그거를 믿기까지 해버리는 것이죠. 요런 어떤 세 번째 어떤 패턴, 이거를 글로 이렇게 쓰신 정도라면은 이 말에 상당한 어떤 논거를 믿으신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0에서 1000을 먹는다는 놈들 치고 부자 없고요.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옛날에 과거에 어떤 친한 친구가 제가 경매를 가르쳤는데 그 친구가 맨 하던 짓이 지금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이 안 나오죠. 내놓으면 잘 팔릴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돈은 못 벌어도 무슨 마치 노가다꾼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경매를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임해서 부자가 되진 않는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우리 소금쟁이 회원분들 중에서 너무 많은 여러 채를 동시에 진행하고 빨리빨리 팔아치워가지고 돈을 몇백 벌면 그게 돈이다 싶으시죠? 돈 안 돼요.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논거로 들었던 시세조사를 잘해도 부자 마인드를 갖추었어도 경우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은 집주인이 찾아가는 경우, 그 다음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데 너무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 물건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요런 경우 빼놓고서는 100% 자기 물건이 됩니다.